안녕하세요. 돈공부 유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아우 시원하네요. 자, 오늘 해볼 돈공부. 어느 날 400억의 빚을 진 남자. 네, 오늘 해볼 돈공부는 400억의 빚을 진 남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날 400억의 빚을 진 남자. 유자와 스요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일본 분이죠. 유자와 씨. 빚을 다 갚으려면 8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르다. 대기업을 다니며 장밋빛 인생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부도 직전의 회사와 40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 그는 빚을 다 갚으려면 80년은 걸릴 것이라는 은행의 선고를 받고 그로부터 16년간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분투한다. 이 책은 불행의 여신에게 사로잡힌 그가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물론 창업을 꿈꾸는 분,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하는 분, 네, 이거 뭐 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도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 인생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 한번 이야기 한번 잡숴봐 하시네요. 나의 기구한 인생 경험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네, 이 400억의 빚을 진 남자 제목이 굉장히 끌리지 않습니까? 일본어 제목은 40억 엔의 빚을 진 남자였고요. 지금 이게 한 줄이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400억의 빚을 진 남자. 이 400억을 은행에서 80년은 걸려야지 갚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6년 만에 그걸 갚았는데요. 16년이라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갚게 됐는지 호기심이 생기는 책. 오늘의 돈 공부 400억의 빚을 진 남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자와 스요시란 분이 쓴 책이고요. 1962년생이시고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이제 1999년. 이거 16년이 지났으니까 한 2015년쯤에 빚을 다 갚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 약간 중소기업식으로 외식 사업 같은 사업체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빚이 400억이 깔려 있는데 싹 다 정리를 하면은 한 280억 정도. 그러니까 자산을 다 정리를 하고 400억을 갚으면 280억의 빚이 남는 그 정도의 빚이었다면. 그래서 빚을 다 갚으려면 정리해서 통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기업을 운영을 돌려가지고 빚을 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면서 편안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빚을 진 16년 동안은 그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고. 네, 이 책은 그 16년간의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라서 이게 무슨 자개서라든지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소설처럼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소설 같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에세이이긴 하죠. 왜냐하면 실화 기반 소설이니까 약간 그 16년의 시간에 대한 수기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빚 갚은 방법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돈 때문에 빚진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 그렇죠. 창업을 꿈꾸는 분, 부모님의 회사를 경영하는 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생각하는 분, 빚진 분, 그런 분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내 인생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이 책, 이 거꾸를 한번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이 책 제가, 이렇게, 저는 책 보통 이렇게 거꾸이 책 거꾸를, 이거 맨 끝에 있는 표지 보통 벗겨가지고 쓰는데요. 이 책은 벗기면 이렇게 파란색 책이 나옵니다. 글자는 안 적혀 있고요. 근데 아까 이 표지에는 없는 문구인데 정말 좋은 문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never, never, never 기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어렸을 때 이렇게 외국인 교환학생 같은 거 할 때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랍니다. never, never, never 기법. 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빚 갚은 방법. 이제 들어가기 전에 빚을 다 갚은 어느 날, 그때 그 장면이 저는 참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훈훈한 책이거든요. 끝부분이 너무 따뜻하고, 아내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아내가 원래는 이제 이 집에는 맨날 전투 모드로 오로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빚을 다 갚고 나서 아내가 편안하게 외출도 하고 모임도 다니는 거 보면서 일상이 돌아왔구나. 드디어 빚을 다 갚고 예전 그 삶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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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도저히 더는 못하겠어. 이제 끝이야. 죽는 편이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딱 한 번만 더 일어서 보세요. 나는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말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발로 다시 한번 일어선다면 당신 손으로 당신만의 보물을 움켜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 인생을 잃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날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앞으로 가로막은 거대한 바위를 보며 절대 움직일 리 없다고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움츠려든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불가능할지 어떨지는 일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참, 이 16년 동안 빚을 갚아내는 그 전투적인 삶을 끝내고 이런 평화로운 날도 맞이하고 또 이 책도 쓰게 됩니다. 자기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16년이 지난 지금 빚은 거의 없어졌다. 믿기지 않는 일이다. 꿈쩍도 하지 않으리라 여겼던 거대한 바위가 그저 열심히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깎이고 깎여 마침내 사라져 없어졌다. 그런 거죠. 매우 고통스러웠다. 계속 회사원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고초를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진흙투성이로 밑바닥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기어오르는 듯한 나날이었다.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고요. 이 책에 좀 다 읽어보면은 시간 스토리상으로 쫙 나오는데 뭐 엄청난 뾰족한 수가 있어가지고 400억의 빚을 다 갚았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회사를 딱 물려받고, 자, 여기 보면 중간쯤, 책 중간쯤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자, 최악의 사태를 종이에 적어본다. 네. 이거 이제 실용적인 팁 들어갑니다. 400억 이제 갚았던. 지금 빚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따라 해볼 수 있겠죠. 자, 최악의 사태를 종이에 적어보라. 네. 드디어 행동에 옮겨야겠다고 결의를 다졌지만 400억 원이라는 빚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져서 좀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역시 똑바로 마주보기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최악의 상황을 명확히 떠올려 보기로 했다.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떠는 데는 이골이 나서 최악 중의 최악일 때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떠오르는 것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내려갔다. 요컨대 파산 계획을 세운 것이다. 파산하면 파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래처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 파산 후에는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느 시점에 경영을 포기하고 파산 절차를 밟을 것인가?
경영을 포기하는 시점은 불법 사채나 소비자 금융에 손을 대야 하는 기로에 놓이면 그때를 한계로 보고 최종 계획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사채나 이런 걸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냥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냉정하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 보니 최악의 상황에는 그저 파산할 뿐이었다. 그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산할 뿐이었던 거죠. 적어내가니까요. 토산하면 어쩌지 하며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불안이 커져서 나쁜 상상에만 휩싸였다. 공포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수준까지 부풀러 올랐다. 그런데 냉정하게 글로 써보니 차분히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과 공포에 무턱대고 농락당하기보다는 불안과 공포의 원인과 대상을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정신적으로 상당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네, 엄청난 꿀팁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태를 종이에 적어보라. 네, 최악의 상태를 종이에 적어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꿀팁. 네, 두 번째 꿀팁은 노력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정한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기한을 정했다. 내가 따는 빚은 다 갚으려면 최소한 80년이 걸리는 금액이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만도 50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 의욕이 사라졌다. 그렇게 머나먼 종착점까지 생각한다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 그 기간만 필사적으로 노력하자고 마음먹었다. 그 기간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굴욕적이어도 요리사가 사과하라고 하든 금융기관에서 까닭모르게 고개를 숙이라고 하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고자 결심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827일 즉 5년으로 정했다. 365일 곱하기 5년 플러스 2일 1827일. 이틀을 더한 것은 6년의 2월 29일분이다. 당시에는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는 나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은 결과 생각한 냉정함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결심하자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여기에 덧붙여 3가지 규칙도 만들었다. 5년간은 빚이 줄지 않더라도 반대로 늘어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5년 동안은 어쨌든 회사를 지속하는 데만 전념한다. 5년이 지나서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최종 계획에 따라 회사를 청산한다. 무엇이 늘어나든 날짜만 확실히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빚이 늘더라도 뭐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날짜가 줄어들죠. 5년 1827일 이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늘어나든 날짜만은 확실히 줄어든다. 이 5년 즉 1827일분의 1일 달력을 만들었다. 인력을 만들었나 봅니다. 한 장 한 장 찢으면은 1827, 1826, 25 이렇게 D-Day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을 받아 수작업으로 완성했다. 그리고 침실에 걸어두었다. 오늘도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버텼구나. 나도 회사도 아직 살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달력을 한 장씩 넘김으로써 내일을 향한 신념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오늘 하루도 끝났다. 이제 1800일 남았어 하며 달력을 넘기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홀가분했다. 괴롭고 굴욕적인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하루는 지나간다. 하루가 줄면 다시 늘어나는 법은 없다. 빚은 늘어날지도 모르고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날짜만은 반드시 줄어들었다. 그것이 정말 감사했다. 카운트다운의 효과는 절대적이었다. 이분이 이 빚 갚은 책에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로 1827일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이런 팁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구체적으로 적었고, 그리고 1827일로 날짜를 정했고, 기한을 정했죠. 그리고 인력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그 달력을 찢어갔습니다. 이게 꿀팁이고요. 꿀팁 2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봤던 또 좋았던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칠 건데요. 3번째 꿀팁. 꿀팁 3번째. 이 사람은 이제 종이에 적어놨고, 그리고 달력 만들었습니다. 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힘들 때 마음을 다듬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기의 꿀팁, 책이나 영화를 보면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어떻게 했냐면 음악도 들었습니다. 자, 위풍당당 행진곡, 뭐 엘가의 노래라고 하는데 영국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나 이거를 갖다가 운전할 때 음량을 한껏 높여 들으면서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이게 다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학도병들의 유서를 모은 유고집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를 꽤 오랫동안 위안을 얻었다. 여러 권 사가지고 사무실, 집, 전화기업, 자동차 안 이곳저곳 뒀답니다. 그리고 괴로워질 때마다 아무 곳이나 펼쳐가지고 읽었습니다. 그 책에 실린 유서를 보면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한이 서려 있었다고 하고요. 그걸 읽고 나면은 내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 서적을 읽을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이 책에서는 정말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책을 봤고요. 아까 위풍당당 행진곡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대부를 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막 끊임없이 돌려봤다고 하는데요. 그 스칼렛 오하라가 막 그 망해가지고 막 남북 전쟁이 나가지고 그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엄청 그 부잣집 딸에 행복하게 무도회를 즐기고 막 이런 삶을 살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요. 그래서 막 집이 막 다 넘어지고 엄마도 죽고 아버지도 막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는 딴 여자랑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남편도 막 전쟁 가서 죽고 그리고 뭐 자기 집에 있는 흑인 노예들도 싹 다 없어지고 뭐 내야 될 세금은 많고 그래서 막 그 역경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힘든 그 역경을. 거기서 이제 보면은 뭐 스칼렛 오하라가 막 이런 대사를 한답니다. 2번 다시 돈 때문에 쩔쩔매지 않도록 만들겠어. 이렇게 막 다짐하는 장면을 보면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뭐 보고 나면은 막 의욕이 솟고요. 그리고 뭐 대부도 100번 넘게 봤는데 좋아하는 장면만 따로 뽑아가지고 봤다고 합니다. 대부에서 뭐 마이클 꼴레오네나 이런 사람들 역경을 헤쳐가는 그 대도에서 용기를 얻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에 보면은 그 타이탄들은 100번 넘게 들은 음악이 있고 100번 넘게 본 영화가 있다. 이런 그 챕터가 있습니다. 꼭지가. 그 내용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보는 책,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를 이 책을 막 여러 권 사놓고 계속 봤고 그 다음에 위풍당당 행진곡을 차 안에서 계속 들었고 그리고 그 대부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계속 봤죠. 자기만의 OST를 만든 겁니다. 그 자기만의 책, 자기만의 영화, 자기만의 음악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멘탈 관리를 했던 거죠. 자, 3개의 팁이 나오네요. 하나,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둘, 날짜를 한정하고 인력을 만들어서 찢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셋, 자기만의 영화, 책, 자기만의 OST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 책, 네버 기법,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데 이 책 400억의 빚을 진 남자에서 제가 뽑은 어떤 그 알짜지식 돈공부였습니다. 오늘 돈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